저는 이제 환경과에서 환경과장을 하고 있는 이제 황창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방호도로에 들어가는 이제 산화구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유독물질에 관련된 사용 허가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메탄올에 우리가 벙커링 작업 들어가면서 관련된 이제 안전사항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관법이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쉽게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오긴 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딱딱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이 뭔지랑, 그다음에 메탄올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취급할 때는 이 취급 시설의 기준, 그다음에 취급 기준, 그다음에 작업할 때 유의사항과 사고 사례를 순서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지금 아마 안전 쪽에서 계신 분들 오셔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좀 단어가 생소하실 건데, 회사 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화학물질이 우리나라에 한 약 4만여 종이 지금 돼 있는데, 이 4만여 종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안전 쪽 산업법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100개 정도의 이제 유독물질에 관련된 사항들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왜 이제 되게 위험에 관련된 안전 기준을 왜 안전 쪽에서 하지 않고 환경에서 할까?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물질이 유출됐을 때 사람이 다치면 그건 이제 산업법에 따라서 하는데, 환경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게 된 이유는 이게 유출이 됐을 때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사업장 밖으로의 누출이 됐을 때 이 주변에 이제 민원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아무튼 화관법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유독물질, 그 4만여 종의 이제 화학물질에 내에서 이제 한 1,200개 정도의 그 유독물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이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고요. 아마 이제 여기 다 부모님들 자식 키우고 있어서 아실 건데, 그 94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유독물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제조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가 1,800명 정도 사망 사고가 나고 했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구미에서 이제 탱크롤에서 불산이 이제 폭발하면서 났던 사고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게 터졌을 때 소방관들도 아무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또 사고가 나고, 이게 불산이 말 그대로 이제 산성분이라서 이제 피부에 닿으면 녹거나 눈 시력 같은 이제 각막에 녹거나 뭐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사례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게 90년도에 생겼는데, 요걸 좀 이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화학물질 등록 평가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화학물질 평가는 뭐냐?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오거나,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주사에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질 중에 우리가 이제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국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입해갖고 온다라는 어떤 이런 등록을 좀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등록된 이런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급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법이 화관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안 좋은 물질이 국가에서 등록이 된 물질에 한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이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게 한 4만 가지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유해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유해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그 유독물질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 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4만 가지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여기 안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유해성이 있고 위해성이 있잖아요. 단어가 참 헷갈리는 단어인데,
혹시 유해성하고 위해성하고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유해성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물질이 몸에 나쁘다가 유해성이고, 위해성은 이 유해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노출이 됐거나 얼마만큼 흡입을 했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가는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벤젠은 발암성 물질입니다. 요거는 유해성이에요. 근데 벤젠을 내가 8시간 동안 흡입을 했더니 암이 걸렸다. 8시간에 걸려서 내가 암이 걸린 거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유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이제 유해성이고, 요걸 얼마만큼 노출이 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얼마만큼 안 좋은가는 유해성이고, 그래서 이 화학물질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이 물질들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뭐 급성 독성이 있지, 피부 독성이 있지 테스트를 하고, 그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는 곳은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장 내에 없던 새로운 이제 화학물질 중에서 이제 유독물질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제 업무 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통상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PSM처럼 이 물질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고 이게 이제 노출이나 유출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요거를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리자를 누구를 선임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에 사용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탄올 관련해 가지고도 10to10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별다른 게 없는데, 우리 탱크로로 작업할 때는 밑에 이동식 집수 시설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설치 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적합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건데, 뭐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이런 화관법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가 방호도로에 관련된 5가지 물질하고, 그다음에 보온지에 들어가는 4,4 MDI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폐수 처리장에 있는 염산, 황산 해서 이제 지금 한 10가지 정도의 물질을 이번에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메탄올이고요. 그 메탄올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료로 지금 저희가 쓰려고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탄올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써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직장인이시고 미세먼지는 없으시니까 퇴근하고 나시면 이제 소주 한 잔씩들 하시죠. 소주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주성분이. 요거는 메탄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게 차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술을 먹게 되면 화학 구조식에 따라서 간에서 어떤 효소에 따라서 분해가 되면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세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다음에 숙취는 있죠. 머리 아프고 토 나올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메탄올은 분해를 하면 비슷한 건데, 아세트알데히드가 아니라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에 붙어서 사람 생명을 금방 이렇게 이제 위험하게 만들죠. 이게 더군다나 지금 메탄올 같은 경우에 술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그건 이제 무색에 냄새도 그래 많이 나지 않고, 불이 나도 불꽃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연소되고 있을 때 자세히 보면 모르겠지만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불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잘 티가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참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한 30ml 소주 한 잔 정도면 한 소주 한 2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치사량입니다. 30에서 한 240ml 정도 먹으면 빠르면 한 30분, 길면 한 12시간 이내에 이제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물질인데, 어쨌든 이 지금 이제 메탄올은 현재 이제 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거를 연료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급성, 독성에 대해서 이제 경구, 경피, 흡입이 있는데 독성이 몸으로 이제 유입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죠. 입으로 먹던가, 코나 이런 흡입으로 먹던가, 피부에 닿던가. 근데 세 개 다 얘는 독성 물질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인화성 물질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을 하시다가 구토 증상이 나오거나 복통이 있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입으로 먹는 것 외에도 호흡기로도 이게 충분하게 이제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이제 다 착용을 하시긴 하시겠죠. 하셔도 혹시 이런 증상이 거의 이제 이렇게 구토 증상이 초기 증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가셔서 물이나 우유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드시면 중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작업을 하는데 속이 메스껍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작업 구역에서 벗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실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이제 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그 바다 쪽에 배로 연료 주입을 할 때는 그걸 저희가 이제 설치는 할 수는 없지만 육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긴급 세척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세면대에서 눈을 닦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발로 밟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우리 정수기에 뭐 누르면 물 나오듯이 이제 이런 설비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제 눈에 들어가셨을 때는 빨리 그 근처에서 이제 그걸 찾으셔가지고 눈도 세척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위험한 물질이니까 작업하실 때 구토 증상이나 메스꺼움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작업 구역을 좀 벗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좀 신선한 공기로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개요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취급 시설 기준이 있고 취급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취급 시설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메탄올을 연료를 넣을 건데 저희 뭐 LNG 지금 뭐 벙커링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탱크롤이 차가 들어오면 배에다 연료를 주입을 할 때 호수 연결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의 압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펌프도 설치가 되고 하죠. 이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보시는 게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메탄올 현장 가서 보시면 주로 이제 뭐 암벽, 돌핀 암벽에 작업을 하겠지만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이제 TTS라고 트럭 투식 트럭으로 배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시운전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연료가 지금 한 400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탱크 로리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올해는 아무튼 배로 하고 제 옆에 보시면 이제 10 10이라고 배로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할 거고 대부분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면 이제 배로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탱크 25톤짜리가 들어가면 연료 주입을 하는데 차 한 대당 거의 한 4시간, 5시간 넣더라고 25톤 넣는데 그래서 4대를 한꺼번에 이제 해서 연료를 주입을 하는데 8대 주입을 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8대면 거의 한 200톤 정도 될 것 같은데 2대 정도씩 작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 밑에 보시면 트럭 사진 밑에 보면 검은색 천 있죠. 저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탄올 연료를 주입을 하다가 혹시 이제 누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끔 트렌치를 파고 집수 시설을 고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진수하고 나서 배가 뭐 1암벽에 갈지 2암벽에 갈지 돌핀으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고정식으로 만들 수는 없고 이게 공정에 따라서 이동성이 이제 많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게 저런 설비를 이제 우리는 설치를 하겠다. 미국에서 이제 사갖고 올 거고 저게 하나당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을 채워서 턱을 만들고 조립식입니다. 저것도 탱크로를 평평한 바닥에서 탱크로를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걸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을 하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해체해서 말아가지고 커미셔닝부에서 이제 관리는 할 건데 안전요 이렇게 벙커링 작업하실 때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외부 유출이 될지 안 될지 저게 이동식 집수 시설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탱크롤에서 배 엔진룸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호수를 연결을 하겠죠. 저희는 배관이 고정식 배관이 없으니까
뭐 플렉시블 호스라든가 이런 호스를 이용해서 연료 수급을 하겠죠. 근데 차에서 배위까지 올려야 되니까 펌프를 설치해서 연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치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전도되거나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펌프가 고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펌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펌프 자체가 고정이 안 되면 전도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 이게 네모난 어떤 이런 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고정시키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펌프가 이 메탄올을 이제 이렇게 밀어줄 때 이게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면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끔 고정해 줄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라. 그리고 요게 혹시 펌프가 넘어지더라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요 고정식 설비에도 15cm 이상의 턱을 만들어라. 예, 나중에 가셔서 이런 것들이 펌프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 펌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칙 적용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법에서 보시듯이 이동식 집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법이 이게 고정식 설비였는데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몇 년간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좀 바뀐 법이 이제 이동식 집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차에 있는 펌프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개 생겼습니다. 여러 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혹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설비가 없으면 필히 고정을 하고 작업하셔야지 누출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엔진룸까지 들어가는 이제 호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호수 한 계단 길이가 50m를 넘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들 들어올 때 보면 50m까지는 대부분은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중 계류하거나 이중 계류한 상황에 있어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트럭에서 그 나머지 엔진룸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200m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50m짜리면 호수 4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카플러로 연결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고들이 보면 이 카플러가 이제 오래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새거나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혹시 다니시면 카플러 같은 경우에 새진 않나 하고 이런 체크를 좀 잘 하시고, 호수가 저희가 이제 고정식 어떤 배관이나 이런 거 같으면 검지기 같은 거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동식 호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이제 뭐 감지기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카플러 연결 부위에서 혹시 새는 게 있나 없나, 검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작업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뭐 보니까 메스껍다, 속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플러 같은 데서 새는 걸 한 번씩 의심해 보셔야겠죠. 이게 무색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호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있는 호수인지 뭐 이런 거 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통상적으로 근데 호수 들어올 때는 아마 저희가 다 이게 인증서를 받고 이런 호수만 쓰게끔 할 거고,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제 한다고 해도 메탄올을 주입해주는 회사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올해는 A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B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이 업체는 또 그냥 야매 호수 갖고 와서 또 쓰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어쨌든 계속 이제 관리는 해야겠지만 아무튼 인정받은 인증서가 있는 호수를 써야 된다. 예,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등급이 2등급 이상, 예, 엑설런트 등급 이상의 호수를 써야 된다. 근데 호수에 보면 뭐 성적서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동식 집수 시설은 그 아까 사진에서 이제 보셨듯이 탱크로리 차 요 밑에 있는 요 아까 그 이동식 집수 시설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 길이하고 차 폭, 차가 어쨌든 요 시설 안에 집수 설비 안에 들어가서 이 차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을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된다. 법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검사를 받을 거니까
아무튼 이런 법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중에서는 요거를 이제 4개 구매를 했고요. 그 전에 거는 저희랑 똑같이 이제 배로 했었고, 요 12월 달부터는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가 들어가는데 이 녹색에 네모난 칸 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옆에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올려서 조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저 탱크롤에도 이제 겉에서 보면 탱크가 한 통인 것 같이 생겼는데, 안에가 이제 이렇게 한 6칸으로 이제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칸 중에 한 칸에 이 물질들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어떤 계산을 해서 이제 높이가 설정이 되는데, 네, 아무튼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취급시설 검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뭐 받은 사항들은 이제 안전 쪽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수라든가 펌프, 그다음에 연결되는 곳이 이제 탱크롤에서 엔진룸 그 주유구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탱크롤이 펌프, 호수 중간중간에 카플러, 이런 데서 이제 셀지 안 셀지 고정식이면 이제 화관법 자체가 대부분은 고정된 실내 시설을 기준으로 거의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환경부랑 이제 법을 바꾸면서 금지, 감지, 경보기 설치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얘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셀 때, 이게 앞전에 구미 부산 거기도 그 탱크로리에서 이제 폭발하기 전에 아마 조금씩 셌을 때 차해가 이제 감지 경보기가 있었으면 그 작업자들도 세고 있구나를 알았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감지 경보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동식이고 이제 일반 호수라서 요 가스 검지기를 이제 나중에 차가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요런 거 경보기 있고요. 작업 들어가면 이제 안전요원 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새는지 안 새는지를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지 복합기 갖고. 그 다음에 탱크로를 주입하는 근처에 혹시나 이제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근데 저희 야드는 보면 소화기 설비들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몇 번 좀 둘러보시면 아마 소화기는 다 있을 겁니다. 혹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소화기 같은 거 잘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작업하는 공간에도 소화기 비치는 할 겁니다. 할 건데 혹시 없으면 주위를 둘러보면 소화기는 항상 어느 곳에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보호구인데, 제가 정전기를 방지하는 보호복을 입고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호흡기 말고 이제 송기 마스크를 쓰고, 피부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3형식, 4형식의 보호복과 이런 안전 장화, 안전 장갑, 뭐 이런 거 마스크 좀 끼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나눠줄 거고요. 그다음에 작업하는데 옆에 보면 여벌로 이제 한 2~3벌 정도 이렇게 어떤 유출이 됐을 때 그걸 입고 방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옆에 이런 보호구함이 비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착용하시고, 근데 아마 이제 주입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보호구 착용을 하고 올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유 넣거나 LNG 넣을 때도 그 탱크롤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복장 착용한 적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LNG야 이제 정전기 폭발 위험만 예방을 하면 되는데, 메탄올은 유독 물질이라서 보호구 혹시 안 차고 계시거나 이제 연료 이렇게 주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 차고 있으면 안전요원들 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가 복장 착용하고 주입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보호구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 여기에 맞는 우리 이제 뭐 작업할 때 나눠주는 보호구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메탄올이 이제 유출이 됐을 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주변에 항상 저런 안전 보호함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거기서 꺼내서 착용을 하시고 방제를 같이 좀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집수 시설 근처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걸 설치를 할 겁니다. 그 화장실 뭐 세면대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기도 보면 도크 사이즈나 이런 데 보면 여름 때 이제 작업하시는 분 손 씻으라고 뭐 싱크대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상시적으로 사고 유출이 됐을 때 샤워를 할 수 있고 발로 밟으면 물이 이제 눈을 세척할 수 있는 거. 그런 설비를 이제 설치가 될 거니까 혹시 이제 이렇게 몸에 묻었거나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씻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건 쪽하고 얘기해서 눈 세척제 이런 것도 좀 많이 비치를 해 놓을 거거든요. 눈에 들어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하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양이 적다고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피부 독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묻으면 바로 가셔가지고 주변에 이런 설비 찾아서 깨끗이 세척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호수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입니다. 요거는 안전에 관련된 사항보다 그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 때문에 이게 이제 압을 밀어주는 유속이 너무 빠르면 정전기나 그다음에 이제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막히는 구간에서 이제 압이 걸리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당 200리터 이하로 이제 압력을 넣어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5톤짜리 넣는데 한 4시간씩 걸리는데 정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호수도 길면 작업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했을 때 조치가 안 되니까 최대한 길어봐야 이제 50m. 그래서 아마 암벽에 붙어 있는 거면 한 호수 2개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탱크로리 쪽하고 호수 중간, 그다음에 배하고 연결된 한 3개 포인트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전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 요거는 안전상에 이제 취급하는 기준은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메탄올을 지금까지는 이제 취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메탄올을 취급할 때 어떻게 이제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취급 기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관법에 따라서 유독물질을 취급을 하게 되면 회사에 첫 번째 이제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독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물질별 양이나 근무 인원수에 따라서 화학물질 점검원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격은 보니까는 부서에서 산업안전이나 화공 위험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메탄올 취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조치를 좀 해야 되거나 조치에 대해서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커미셔닝은 송송 책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취급 담당자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런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16시간 가르쳐 주면 그게 인정이 되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정해진 기관에서 우리 산업안전기사나 이렇게 자격증 따면 법정 교육 받듯이 2년에 한 번씩 16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강사를 불러가지고 저희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선박 커미셔닝까지 해가지고 그런 건 참고하셔서,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기 따로 검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번 수료증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차 이렇게 교육을 이수를 하면 안전모의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교육 이수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안전모에 동그라미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유독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이제 스티커를 다 붙일 겁니다. 안전모에. 근데 이게 안전모에 그 스티커가 없는데 요 작업을 한다. 그거는 이제 또 수칙으로 이제 다 끊어야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법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필히 이건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대부분 근데 이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라서 탱크로리 작업할 때 폭발 위험 때문에 이제 접지, 차에 보면 접지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일반 경유나 뭐 벙커 CU로 작업을 들어갈 때 보면 탱크로리 차가 저 접지 안 한 차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이제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접지를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실 때 저희가 어차피 보안경을 쓰시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콘택트 렌즈는 끼지 마시고 이게 튀었을 때 눈하고에 대해서 녹아버리면 눈에 이제 바로 붙어버리니까 콘택트 렌즈는 끼지 마시고 그다음에 작업하는 구역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연료든 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인화성 물질들은 주변에서 담배 피시지 말고 주변에 화기 작업하시지 말고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간혹 보면 이제 매니폴더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탱크롤이 근방에서도 탱크롤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 담배 피우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리 가서 피시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런 폭발의 위험 때문에 절대 이제 담배 피시면 안 되고 검사하러 가실 때도 혹시라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이제 흡연실 가셔서 피시고 쓰레기통에 그 옆에 있다고 해서 쓰레기통에서 피지 마시고 좀 멀리 떨어져서 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화성이라서 이제 큰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은 유독물질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행히 이 메탄올을 이용해서 어떤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을 이용해서 뭘 제조하는 공정은 없고 탱크로리에서 연료 탱크로 넣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누출되는 뭐 공정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취급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꼭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출 그 이렇게 중간 연결부들은 가스 감지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게 누유가 되는지 누출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벙커링 작업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불산 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소방관들 이제 뭐 방열복, 방화복 입고 이제 화재 진압을 하러 가는데 그거는 이제 방열복이지 보호복은 아니니까 녹일 수도 있고 침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메탄올에 관련해 가지고 화재가 생겼는데 그냥 방열복, 방화복 입고 가지 마시고 필히 꼭 여기에 맞는 보호구를 입고 가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맞는 유독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꼭 입으셔라. 화재 진압을 하시던 뭐를 하시던 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당장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호구는 꼭 착용하시고 예, 보호구는 아무튼 여러 개 생겼습니다. 소모품 창고에 보니까 여기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3랭크 들어오고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스복 입고 작업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봐서 이제 안전팀에 이런 것들은 몇 개씩 좀 비치를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차에 한 번씩은 비치를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벙커링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안전상의 이제 주의사항인데 첫 번째는 이제 차의 엔진이 이제 꺼져 있나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폭발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화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정전기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접지가 잘 되어 있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고인목 등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주차 브레이크 차가 밀리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되어 있나. 탱크로리 차들이나 우리 연료 지금 뭐 산소, 탄소 이럴 때 보면 원래 이제 앞뒤로 뭔 작업을 하고 있다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차가 밀리지 않게 고인목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차가 밀리지 않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누출이 됐을 때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이런 집수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누출이 됐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 장비하고 그다음 개인 보호구 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한 5개 정도의 포인트를 주고 작업을 하실 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띠를 좀 치게끔 계속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의 앞 뒤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뭔 작업 중이다라는 편말 아무튼 여기 작업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근처에는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차 근처에서 이제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흡입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작업하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은 CPR 교육을 다 받으셨겠지만 CPR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메탄올을 잘못해가지고 입으로 마시게 됐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될까요? 나도 다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심폐압박이라도 하시면서 119 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긴급 세척 시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용해서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15분 이상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을 하다 튀어서 이게 메탄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콘택트 렌즈는 끼지 마시고 눈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밑에서 발로 밟으면 물이 여기 올라오거든요. 긴급 세척 시설은 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 까서 이제 물로 계속 씻어주시고 15분 동안.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물통 같이 생겼는데 눈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사고가 났으면 빨리 벗어나는 게 이제 우선이겠죠.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우선이니까 벗어나셔서 그 다음에는 세척을 하시고 뭐 요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작업 구역에서 빨리 벗어나셔라.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사고 사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한 10년간 요거는 이제 메탄올을 탱크로로 주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탱크롤이 관련돼서 사고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탱크롤이 관련된 게 한 10년간은 이제 123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조선소에서는 이제 뭐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고가 이제 올 여름 때 포스코에서 암모니아가 이제 누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가스법에도 뭐 적용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을 가하면 어떤 성분이 좀 바뀌고 요거 저희 배에도 지금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DF선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암모니아도 이제 유독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호스 연결하는 그 가스켓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누출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같은 8월 달에 보면 유독물질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 연결부라든가 파손. 근데 작업한 사람 탱크로리 차들이 의외로 페인트가 뭐 깨끗이 이제 좀 발라놓으면 새 차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호수 연결한 부분 이런 데 보면 녹슬어가지고 이제 오래된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뭐 이제 세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누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배에 들어가는 이제 수산화나트륨. 여기는 이제 폐수 중화철인데 저희는 이제 배에 들어가는 엔진 배기가스 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주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누가 호수를 발로 밟고 있다가 보시면 고정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고정 배관이 아니라 이제 호수를 하다 보니까 호수 길게 늘어뜨려 가고 있는데 장비 운영부에서 뭐 내리다가 호수 눌러버려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같은 데 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없을 것 같은데 간간히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고라는 게 늘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포인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갑자기 사고라는 거 꼭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메탄올 취급할 때도 뭐 이렇게 당연히 이런 건 하겠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작업하실 때 요건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이게 확인하시고 또 하시고 검사하시는 분들도 작업 구역에 가시면 요거 당연히 잘 돼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 구역을 들어가서 검사를 하러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런 보호 같은 것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혹시 주위에 이제 이렇게 호수나 이런 게 뭐 혹시 새는 데 있나 없나 한 번씩 보시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그 작업하는데 보면 검사하러 가실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가 몸에 튀거나 하면 빨리 씻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씻어야 되는지 긴급 세척 시설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불을 끄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꺼야 되니까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도는 좀 인지하고 검사를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무슨 일 있으면 안전요원들도 괜찮고 환경과로 연락 주시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